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에밀 시오랑의 서재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흐르는 듯 하지만 조금은 차고 상쾌한 민트향이 가득합니다. 서재에는 종이와 책이 많아 음식물을 섭취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시오랑의 책과 편지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오랑은 편지와 글을 쓰기 위해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진동과 작은 소리가 시오랑의 심기를 건들 수 있으니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공연은 에밀 시오랑의 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얼 하십니까? 시오랑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를 견딥니다. 삶을 견디고 견뎌 절망 끝에 선 에밀 시오랑. 시오랑이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꼭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 삶을 살고 있습니까? 파리의 아침!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시오랑이 가장 좋아하는 그 습도와 조도, 그리고 따뜻한 감자 스프를 먹고 난 든든함. 오늘도 시오랑은 누군가에게 편지를 씁니다. 안녕하세요. 두리안 컴퍼니 대표 김동현입니다. 이번 특강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삶을 노래하는 예술이란 무엇인지 함께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예술은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형태로 삶을 노래하는 가장 보편화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술은 예술인이라 칭하는 사람들만의 표출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생각들을 표출하는 형태가 바로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과 정신 속에 내포하고 있는 무의식을 감추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느 순간 나의 감정과 생각을 잠시 밀어둔 채 스스로 타협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예술이 그런 무의식을 끊임없이 체화시켜 관객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면 좋겠습니다. 연극 절망의 끝에서는 이러한 제 생각을 대변하는 연극이었습니다. 이번 특강이 눅눅해진 여러분의 삶에 환기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강은 연극 절망의 끝에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작가 에밀 시오랑과 작품을 구성하는 배우, 대사, 장면, 연출을 통해 삶을 노래하는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연극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이 작품에 어떻게 녹아있을지 절망의 끝에서 배우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리안 컴퍼니는 2020년 연극 김세진 교향곡을 시작으로 청년 예술가의 한계없는 창작 활동을 실현하고자 창단되었습니다. 연극을 좋아하시고 두리안 컴퍼니의 작품이 궁금하시다면 4월 24, 25일 프란츠 카프카 변신 공연이 있으니 극장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극 절망의 끝에서는 3인극입니다. 이번 특강은 특별히 3명의 배우들이 함께 준비해 주었는데요. 배우 김동현, 박상준, 조용석, 특별 출연 편지 역할 이예민 배우까지 특강 곳곳에 숨어있는 배우들을 만나보는 것도 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산이 웃을 줄 모르고 벌레가 노래할 줄 모르니까 나는 살고 있다. 절망의 끝에서는 에밀 시오랑의 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삶을 허무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지 죽음, 허무, 절망, 고독의 단상을 통해 삶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꿈, 희망, 미래와 같은 기분 좋은 환상 대신에 고통, 번민, 우수와 같은 삶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차갑지만 뜨거운 전율을 관객과 함께하는 작품입니다. 작가 에밀 시오랑은 가장 완벽하고 우아한 문체를 구사하는 프랑스 최고의 산문가입니다.
그가 이렇게 호칭된 것은 70년대에 들어서였습니다. 1911년 그는 루마니아에서 태어났으며 25살이 되던 해에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 입학하여 모국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예술관을 확립하기 위해 스스로 택한 이방인의 운명 속에서 그는 허무와 절망의 철학을 극단까지 밀어붙였고 극도록 절제된 아포리즘 형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특히 절망의 끝에서는 젊은 시절 시오랑이 일종의 정신 착락의 상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럴수록 삶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 흔적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었습니다. 그의 정신과 이성은 매 순간 절망의 끝에서 극적으로 살아내는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연출가는 산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오랑의 글 중 5가지를 선택하여 연극으로 창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서정적인 삶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이 지닌 이성과 감성의 서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하고, 두 번째, 모든 것은 얼마나 먼가는 인간을 구성하는 관계가 지니는 수직적, 수평적 에너지. 세 번째, 더 이상 살 수 없음은 인간 에밀 시오랑이 삶에 대해 고뇌하며 얻은 삶의 가치와 무가치함을 체화하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번째, 부조리에 대한 정열은 무엇의 끝에서 행해지는 인간의 자극과 반응을 가장 원초적으로 표현하였고, 다섯 번째, 순간과 영혼은 지금의 나를 만들어낸 수많은 순간과 나를 남길 영혼의 글을 통해 시오랑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예술의 한 장면이 됩니다. 예술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본질과 삶을 노래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에밀 시오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의 글을 읽는 것뿐인데, 연극을 통해 시오랑이 우리 눈앞에 살아 숨쉰다면 어떠신가요? 옴기니 김정숙 작가님은 시오랑의 단상들은 우리의 생을 충격하는 놀라운 자극과 활력으로 솟아오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수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더 이상의 부정적인 자극은 에너지를 소모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활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에밀 시오랑의 고민처럼 이 연극은 인간의 가치, 삶의 방향성을 논하며 길을 찾아가는 시도를 하게 해주는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술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고민하게 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삶을 살아내고 사라지고, 살아난 이 순간 연극은 어떻게 살아있는지 장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지입니다. 연극 절망의 끝에서는 작가 에밀 시오랑의 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연출가는 에밀 시오랑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잇기 위해 2가지 컨셉으로 인물을 구성했습니다. 에밀 시오랑을 시, 오, 랑으로 나눈 건데요. 첫 번째, 나이에 따른 인물 분화. 두 번째, 자아를 구성하는 기능에 따른 분화입니다. 첫 번째 나이에 따른 컨셉은 랑, 절망의 끝에서를 지필한 청년기. 시, 자신의 글을 통해 끊임없이 번뇌하였던 중년기. 오, 삶의 회고를 통해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무언가를 정리하는 노년기로 인물의 가치를 표현하였습니다. 두 번째 컨셉, 자아를 구성하는 기능에 따른 분화는 시,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 수많은 결정을 마주하는 인간의 정서. 오, 자신이 겪은 기구한 삶의 고난을 글로 예술적 승화를 겪는 작가의 삶. 랑, 삶에서 오는 결정적 순간에서의 인간의 고뇌와 선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젊은 날의 시오랑인 랑은 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친구, 갈망, 희망, 꿈을 가져야 하는지 나는 전혀 모르겠어. 끊임없이 번뇌의 시기를 겪고 있는 시는 소통 속에서의 서정은 정신을 정화한다. 그 정화작용 속에서 상처는 더 이상 심오한 내포라고는 없는 단순한 외상이길 멈추고 본질에 참여한다. 고통 속에서의 서정은 피와 살과 신경의 노래이다. 자신이 겪은 기구한 삶의 마지막의 끝에서 예술가로서 우리를 만나는 오는 영혼의 경험은 도약과 변화를 전제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강한 경험이 주는 무언가는 전혀 사라지지 않을 거야. 의 대사를 통해 절망의 끝에서 선 우리는 매 순간을 끊임없이 살아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랑 역할의 박상준입니다. 저는 텍스트와 체화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연극의 한 장면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삶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에밀 시오랑은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외롭고 사랑하고 증오해. 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죽을 것 같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극한의 감정을 느끼시나요? 절망의 끝에서? 연출가는 에밀 시오랑의 정서와 인지는 어떤 형태로 춤을 추는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인간이 매 순간 행하는 정서적 확장을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우리의 사고가 머릿속에서만 빙빙 도는 것이 아닌 시각화된다면 어떠할지. 절망의 끝에서와 같이 무엇의 끝에 도달한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을 이 장면을 통해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그를 오감으로 표현한다는 건 정말 매력적으로 생각합니다. 에밀 시오랑의 글을 시작으로 그의 생각과 감정 등을 몸으로 표현해보니 연극이 갖는 생생함이 이 가슴까지 떨려오곤 했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텍스트와 체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양과 야심을 단념하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모든 것을 이룰 거야.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또 뭘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인 이득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불행하고 외롭거든. 우리 서로에 대해 얼마나 닫혀있니? 설령 타인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의 영혼 깊숙한 곳을 읽을 정도로 영려있다고 해도 그의 운명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어?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외로운 것이라고. 죽음의 고통 속의 고독이 인간의 삶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다가 죽고 싶다는 허약한 의지. 거기에 마지막 순간에 하는들 어떤 위안이 있을까? 아무도 관심 없는 감상적인 태도는 꾸미지 말고
버려진 채 혼자 죽는 편이 훨씬 나을까. 고통을 참고 참아서 좋은 인상을 남기려는 태도를 스스로에게 강요하는 사람들한테는 구토를 느껴. 눈물이 뜨거운 건 고독하기 때문이야. 죽는 순간을 친구들에게 둘러싸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마지막 순간을 과감히 맞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거든. 본질적인 순간에 자신의 죽음을 잊으려고 하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은 용기를 내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맑은 정신과 무한한 두려움 속에서 그 무서운 기분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걸까? 겁쟁이. 가장 심오한 죽음. 진정한 죽음은 작은 빛마저도 꺼져버리는 고독한 죽음이야. 빛이 꺼지는 그 순간. 삶, 사랑, 미소, 친구, 그리고 죽음까지도 당신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그때 세상의 무와 자신의 무에 다른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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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겪으면서 살 수 없어. 더 이상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 삶의 한계에 도달하고 나면, 이 우험한 경계선에 정제되어 있는 것을 격렬하게 체험하고 나면 일상의 행위와 몸짓에서 매력이 사라져. 그래도 인간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끝없는 긴장을 객관하면서 진정시켜주는 글쓰기뿐인데. 삶이 내게 주는 모든 것. 난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터져버릴 거야. 외롭고 사랑하고 증오해. 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죽을 것 같아. 삶이 내게 주는 모든 것. 난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터져버릴 거야. 외롭고 사랑하고 증오해. 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죽을 것 같아. 삶이 내게 주는 모든 것. 난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터져버릴 거야. 외롭고 사랑하고 증오해. 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죽을 것 같아. 삶이 내게 주는 모든 것. 난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터져버릴 거야. 외롭고 사랑하고 증오해.
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죽을 것 같아. 삶이 내게 주는 모든 것. 난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터져버릴 거야. 외롭고 사랑하고 증오해. 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죽을 것 같아. 삶이 내게 주는 모든 것. 난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터져버릴 거야. 외롭고 사랑하고 증오해. 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죽을 것 같아. 삶이 내게 주는 모든 것. 난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터져버릴 거야. 외롭고 사랑하고 증오해. 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죽을 것 같아. 삶이 내게 주는 모든 것. 난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터져버릴 거야. 외롭고 사랑하고 증오해. 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죽을 것 같아. 삶이 내게 주는 모든 것. 난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터져버릴 거야. 외롭고 사랑하고 증오해. 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죽을 것 같아. 삶이 내게 주는 모든 것. 난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터져버릴 거야. 외롭고 사랑하고 증오해. 난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죽을 것 같아. 내게 닥치는 것마다 터지려는 풍선처럼 나를 확장시킨다. 이러한 극단적인 순간에서 나는 공허 속에 빠진다. 모든 경계 너머로 빛의 가장자리로 빛이 사라지고 밤이 나타나는 곳으로 정신적으로 미친 듯이 팽창되어 그 극단에 이르고 나면 당신은 난폭한 소용돌이 속에서 허무 속으로 곧장 추락하게 된다. 안녕하세요. 연극 절망의 끝에서의 시오랑 중 오를 맡은 배우 조용석입니다. 오는 노년기의 시오랑으로 젊었을 적 겪었던 덧없는 삶들을 기록하고 작중에서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절망의 끝에 서게 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이 작품을 하면서 저는 제 삶에 대해 수없이 많이 되돌아보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나는 왜 살고 있는 거지?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들을 통해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삶은 어찌 보면 정말 덧없는 건데 나는 왜 쓸모없는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이 작품, 특히나 오의 독백 장면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 혼란 등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오랑은 절망의 끝에서 삶을 보았습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기 위해 몸부림치던 시오랑은 그 생각이 극에 달했을 때
비로소 삶은 덧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죽는다. 이 문장은 삶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오랑은 덧없는 삶을 기록하고 글을 쓰지만 그는 삶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삶이라는 공허 속에서 무엇을 찾겠습니까? 삶은 충만과 공허, 넘치는 희열과 우울함을 만든다. 우리를 터무니없이 탈진시키는 혼란 앞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한 인간을 돌이킬 수 없이 파괴하는 폭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나는 강도가 지나치고 불균형이 지나쳐서 내면으로부터 삶이 무너지는 것을 느낀다. 삶의 극단에서는 삶이 우리에게서 자라나고 있으며 주관성이란 환상이고 우리 안에는 터무니없는 힘이 들끓어 개인적인 리듬을 파괴한다는 것을 느낀다. 그때 죽음의 구실이 되지 않는 것은 없다.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죽는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경험은 무 속으로 추락한다. 삶이 주는 무엇인가를 최고의 강도로 경험하고 나면 체험마다 허물어의 추락이 되므로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일일이 체험하지 않더라도 그 본질을 깨닫는 것으로 충분하다. 사랑 때문에 죽고 싶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면 나머지 감정들은 우울한 행렬을 누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야. 혼란스럽고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은 순수하게 이 머리가 시키는 일인걸.
사랑은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화덕에서 타고 있는 불꽃이야. 감각의 절정. 이 가슴이 시키는 일은 우리를 특별히 위험한 곳으로 데려가는 걸. 긴장 풀어. 삶의 본질을 너무 의식하게 되면 삶 자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 삶은 너무 잘게 조각나 있어서 많은 긴장을 견디지 못해. 숨 쉬어. 깊게. 내뱉어. 깊게. 정상이나 비정상 너머에 삶이나 외로움, 절망, 죽음, 그 너머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 Tu me fais tourner la tête. Mon manège à moi c'est toi. Je suis toujours à la fête. Quand tu me tiens dans tes bras, je ferai le tour du monde. Ça ne tournerait pas plus que ça. La terre n'est pas assez ronde. Si autant toi. On est bien tous les deux. Quand on est ensemble deux. Et puis on a tous les deux. Quand on s'aime comme deux, on pourrait changer de planète. Enlever mon cœur sur la lumière. J'entends les flambeaux de la fête. Et la terre n'y est pour rien. Oh oui, parlons-en de la terre. Pour qui elle se prend la terre. Ma parole, il y a qu'elle sur terre. Il y a qu'elle pour faire tant de mystère, mais pour nous, il n'y a pas de problème. Car c'est pour la vie qu'on s'aime. Et s'il n'y avait pas de vie même, nous on s'aimerait quand même. Car tu me fais tourner la tête. Mon manège à moi c'est toi. Je suis toujours à la fête. Quand tu me tiens dans tes bras, je ferai le tour du monde. Ça ne tournerait pas plus que ça.
moi c'est toi. Je suis toujours à la fête quand tu me tiens dans tes bras. Je ferai le tour du monde, ça ne tournerait pas plus que ça. La terre n'est pas assez ronde pour m'écrire autant que toi. On est bien tous les deux, ensemble on est ensemble. Et lui on a tous les deux. Quand on s'aime comme nous deux, on pourrait changer planète. Enlever mon cœur près du tien. J'entends les plans de la fête. Et la terre n'y est pour rien. Oh oui, parlons de la terre. Qui est le sapin dans la terre? Ma parole, il y a qu'elle sur terre. Il y a qu'elle pour faire tant de mystère, mais pour nous il y a trois problèmes. Car c'est pour la vie qu'on s'aime. Et s'il n'y avait pas de vie même, nous on s'aimerait quand même. Car tu me fais tourner la tête. Mon manège à moi c'est toi. Mais c'est la fête. 삶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자신의 한계에 도달해보고 나서도 논리, 원인, 결과 또는 도덕적인 성찰을 운운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 없지. 그때 삶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남는 건 근거 없는 이유들 뿐이야. 절망의 끝에서는 부조리에 대한 정열만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삶의 방향이나 목적을 잃었을 때 삶을 허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거기에 도달하려면 부조리와 절대적인 무가치함, 그리고 거짓말로 삶에 대한 환상을 조작하는 본질적으로 내용 없는 그 무엇인가에 매달리는 길밖에 없지. 산이 웃을 줄 모르고 벌레가 노래할 줄 모르니까 나는 살고 있다. 산이 웃을 줄 모르고 벌레가 노래할 줄 모르니까 나는 살고 있다. 산이 웃을 줄 모르고 벌레가 노래할 줄 모르니까 나는 살고 있다.
왜 우리는 자신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가? 왜 우리는 내면에 품고 있는 것을 모두 털어버리려고 표현을 찾는가? 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과정을 체계화하려고 형태를 찾는가? 이번 특강을 통해 작품으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게 되어 예술이 주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스스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많은 예술 작품을 통해 위로를 받았으면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예술이 많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주저하고 계신 분들은 예술을 통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